안녕하세요, 치어데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지지난주에 뵙고 처음 뵙는 거. 네, 같은 회사에 네. 안 있는데 그 정도 봤으면 오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주 그렇죠.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지난주에 뵌 게 거의 한 1년 만에 뵙나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치오데드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듣는 분들은 처음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치오데드라고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네, 저는 현재 마켓컬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요즘 한참 핫한. 그렇죠. 네, 핫하고 네, 서버도 항상 핫해가지고 좀- 위험한데 서버가 핫하면. 그래서 빨리 열을 식히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을 네. 열이 식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냉각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 식고. 아마존 해야겠지. 그렇죠. 치어데디님 원래 개발자셨어요? 네, 저는 사실 전공은 국어 교육을 전공했었고요. 국어 네, 교육이요? 그래서 대학 때까지는 임용고시를 좀 준비를 했어요. 뭐 임용고시라고도 하긴 하지만 사실 중등 교사 경쟁 채용 시험이죠, 사실은. 네, 임용고시라고 그냥 거창하게 그렇죠. 부르긴 하지만, 네, 뭐 경쟁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저는 공부를 그때는 좀 잘 안 해서 그냥 또 약간 제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몇 번 시험을 응시하다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한 26살 때 가가지고. 네. 공군 장교로 좀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다가 30 넘어서 사회에 나와 보니까 전공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처음 들어갔던 회사가 출판사였고요. 전공에 맞춰서 그나마 그래서 국어 문제집을 조금씩 한 7개월 정도 국어 문제집을 만들었었고 네.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활동적인 성격이라서 그래서 대학 때도 약간 기자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 좀 들었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7개월 정도 다니다가 나와서 그때 처음 이제 취업이라는 걸 많이 해봤죠. 개발자분들은 뭐 대부분 안 해보셨겠지만 문과생들은 원래 취업을 하려면은 삼종센터를 해가지고 토익도 따야 되고 뭐 금융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정보 처리 뭐. 네 정보 처리 네, 있으니까 네, 뭐 네. 이런 자격증들을 많이 따요. 오피스 프로그램. 예, 이런 거 하면은 좋다라는 그 자격증들이 각 분야별로 목록이 막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토익 공부를 하면서 여름 기나긴 겨울을 보냈었죠.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 뭐 활동적인 거 좋아한다고 네. 하는데 개발자는 별로 활동적이지 않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30 넘어서 이제 취업을 그때 당시에 지금은 더 어렵겠지만 그때 네.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30 넘어서 취업 준비하다 보니까 원서를 서류를 막 20개, 30개씩 내도 붙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네. 뭐 그때 제가 눈높이를 좀 더 낮춰서 썼어야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서류를 붙여주는 회사가 딱 두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유통 쪽 기업들이고 하나는 ICT라고 부르는 ICT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뭐 LG CNS라든지 삼성 SDS, 뭐 SK CNC 같은 그룹들 그런데 쪽에 유통이라면은 뭐가 있어요? 유통회사들은 저희가 항상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곳이 다 네. 유통하고 관련 있는데 뭐 이랜드라든지 아니면 롯데, 신세계 이런 곳들이 유통 대기업들이 되겠죠. 그런 네. 데서 약간 이제 물건들을 어떻게 배분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일인가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제 공채로 뽑는 인원들은 전문성을 기대하고 뽑는 건 아니고 와서 일을 잘하고 도망가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뽑는 것도 있으니까 네. 사실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책임감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거다 그리고 어느 네. 정도 업무 수행 능력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뽑는 거기 때문에 롯데나 신세계 이랜드 같은 데서 이제 그 장교 출신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주로 장교 이제 출신. 맡기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은 백화점 플로어 매니저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보시면은 여러 브랜드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여러 브랜드들이 어떤 브랜드가 그 층에 들어올지 그다음에 정하고 어떤 브랜드는 지금 판매율이 저조하니까 할인 행사를 벌인다거나 어떤 브랜드는 더 이상 우리 백화점 이미지 안 맞으니까 뺀다거나 이런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사실상은.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 해당 신사복이라면 신사복, 그다음 여성복이라면 여성복 그 전체를 관장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에 대한 어떤 일련의 마켓 플랜을 짜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 근데 그거 있어. 확실히 장교 출신은 큰 기업일수록 뽑는 그
포지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예. 사람 관리에 네, 사람 관리해야 되고, 예. 아무래도 군대에서 이제 장교 출신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기대하잖아요. 굉장히 밑에 사병들을 많이 다뤄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군대도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있잖아요. 1년에 뭐 훈련 계획들도 그쵸.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보고서를 올려야 되고. 군대가 진짜 대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느껴보기로는 그렇죠. 엄청난 대기업이죠. 예. 제가 지금 이제 네이버 들어갔다가 바로 네. 이제 창업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분위기만 일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진짜 대기업의 그 프로세스는 다 겪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군대가 효율적이었던 시절도 있는 건 사실인데 그쵸. 예. 지금은 비효율적인 지금 조직에 엄청 그나마 좀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안쪽에 보면 나름 예. 잘 돌아가는 면이 있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작전병이라 이렇게 날마다 워드 치고 막 문서 작성하는데 군대에서 그때 제일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써요. 워드도 그렇고 군대가 또 그 LG 아까 말한 그 좋은 LG 부대에 CNS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단 사령부에 있었으니까 아, 그치. LG CNS나 삼성 네. SDS 이런 애들 이제 국방산업으로 들어가면 아, 그쵸. 예. 거기에 진짜 최신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생각보다 네. 그 아니 이게 그 유명한 이 USB 뭐 몇백만 원짜리 예. 정말 그 한 국가의 복지나 어떤 사회 전반적인 안정성을 보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봐야 되거든요. 그 취약한 계층이 어떤 복지를 받고 있는가? 아, 군대도 똑같은 거죠. 가장 저 전방에 있는 예하 부대가 어떤 한글 버전을 쓰느냐가 군대 그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3.1만 아니면 아니, 성적은 아니었고 제가 2004년에 군대 갔는데 그때 97이었다가 2000 몇 버전으로 바뀌는 추세였는데 그때 아마 있던 분들 다 알겠지만 그거 엄청 싫어했어요. 한글 97이 그쵸. 단축키를 쓰면 그쵸. 내가 단축키를 쓰면 그 속도를 따라오는데 2002는 사람의 단축키 속도를 못 따라왔어요. 근데 군대 진짜 좋은 거 많이 썼죠. 그리고 예하 부대가 원래 그 침대도 예하 부대 저기 GOP 사단들은 GOP 부대들 해주고 사령부는 그냥 옛날처럼 또 자고. 달라요. GOP는 이렇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쵸, 해주는 그쵸. 거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전방 부대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산이 머리에 몰리는 거죠. 밑으로 흘러가야 그쵸, 예. 되는데 사단 사령부 이런 곳에는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고 예하 부대들은 좀 가난하게 살고 이런 게 골프장만 안 지어도 갑자기 군대 얘기로 가는데 그러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네. 좀 공군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군 시절이 여기가 잘 안 좋더라고요. 머리인가 예. 아, 네네 그렇죠. 공군은 일단은 인원이 작으니까 좀 그나마 좀 잘 퍼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개발은 들어가서 배우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와. 저는 한 1년 반 정도 취업 준비를 하고 유통회사하고 최종적으로 이 ICT 회사 두 군데 붙었었는데 유통회사는 주말에 못 쉴 것 같은 거예요. 딱 봐도 백화점 일요일 아시잖아요. 초기 왔고. 예, 그래서 그래서 ICT 회사로 왔는데 네, 큰 오산이었다는 거. 이쪽은 쉴 줄 알았죠. 네, 이쪽은 쉴 줄 알았는데. 이런 거죠. 이쪽이 쉬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쉬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대기업 ICT들은 안 쉬어요? 자, 일단은 저는 그래서 들어와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 때는, 노동법이 그때는 그렇게 빡세지 않아서, 저희 때는 합숙훈련을 받았어요. 한 달 동안 연수원에 들어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바 수업을 쭉 듣고, 주말 없이? 주말은 있어요, 주말은 다행히. 다행히. 주말은 집에 간 또 날이에요. 다른 군대를 가셨군요. 그쵸, 예. 그래서 그 과정을 남자들은 그래도 잘 견뎌내는 게 군대에서 해봤는데, 집에도 주말에 보내주네? 그렇죠. 집에 보내주는 건데. 4주년 맞는데 주말에 집에도 보내주고 핸드폰도 돼. 라는 그런 개념인데,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게 처음 겪는 그런 합숙이잖아요. 한 달 동안 있는 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배우고, 그래도 밤에는 낮에 배웠던 거 토대로 과제를 내주고 11시까지 이제 제출해서 제출할 때까지 있다가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한 달 동안 배웠었죠. 평가도 해요? 제출하는 과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출 평가를 해요. 뭐 과제를 다 안 냈거나 아니면 시험을 봐서 그 통과를 못하면은 저희가 페이즈 1, 2로 나눠져 있었던 교육 과정이었는데 2로 못 올라가요. 고급 과정으로 못 가는 거죠. 그러면은 현업에 투입을 못 해요. 그분은. 그래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좋지만 팀한테는 안 좋죠. 자기는 사실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신입사원 때밖에 없잖아요.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 개인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기회인데
팀한테는 이 사람 빨리 전력화 시켜가지고 그쵸. 이제 일을 시켜서 음. 해야 되는데 이미 팀이 배정된 상태에서 교육에 들어간 거네요. 그쵸. 예, 팀에 배정된 상태에서 교육에 들어갔고 근데 실제로 팀에서 쓰는 기술이랑 교육받는 기술이랑은 좀 갭이 많이 컸어요. 저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뭐 팀마다 이게 많이 다르긴 하지만 예, 일단은 페이지 1 정도면 어떤 수준을 가르쳐 주나요? 진짜 자바 기초죠. 생활 코딩에서 자바 기초 정도. 생활 코딩의 예, 자바 기초. 자바를 그래서 저는 그때는 썼던 책이 뇌자바라고 해가지고 뇌를 깨트리는 자바. 뭐 그 한빛에 나온 책이 네, 있어요. 네. 뇌 시리즈가. 그래서 그 중에서 그거 책 한 권을 다 띄는 그런 느낌으로 수익만 빼고 수익은 거의 안 쓰니까 수익만 빼고 한 권을 다 띄는 느낌으로 페이지 1은 배웠었고 페이지 2는 그래서 페이지 1은 자바하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까지 간단한 웹 프로젝트를 띄워가지고 테이블로 게시판을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를 한 달 동안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럼 페이지 2는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업무에서 쓰고 있는 창고 관리 시스템, 간단한 창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페이지 2였어요, 저희 때는.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놀이공원으로 아마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놀이공원 티켓 시스템 같은 걸로. 그것도 교육팀이 있어서 교육팀에서 이제 메뉴 업그레이드하고 네. 리뷰하고 이런 작업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노동법 때문에 삽수근 안 하고 그냥 출퇴근을 그래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랑 합숙이랑 상관 있나? 있죠. 왜냐면 신입사원 뭐 집체교육 같이 하잖아요. 그 며칠 교육을 동안 시켜도 어쨌든 회사에 가는 거니까. 그 하루 이틀 정도 노동이잖아요, 괜찮은데 노동. 한 달 내내 그걸 하게 되면은 그쵸. 저희가 52시간 52시간에 넘어가잖아요. 완전 초과하거든요. 돈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50 돈을 줘도 52시간 은 넘기면 안 돼요. 넘었어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합숙교육 합숙에 어때요? 가서 잠을 자는 것도 업무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회사에서 일을 그쵸.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신입사원 들어가서 합숙교육 조금 하다가 네. 일본에 막 일주일 놀러 간 일본 일주일 놀러 못 가겠나요? 합숙교육이니까. 그거는 그거는 좀- 어떻게 칠지 모르겠네요. 그냥 합숙교육인데 일본 가서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출장 같은 거 길게 가실 분도 계시잖아요. 분명히 그거를 이제 어떻게 칠 거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교육 아무튼 그러니까 교육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회사 들어가서 보니까 네이버. 예, 네. 저희 전 때만 해도 개발 소프트웨어 인력이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짧아서 이렇게 보면 전공이 컴공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많긴 한데 카이스트 출신들은 많은데 그 외 개발자분들 보면 컴공 아닌 문과 출신들 은근 많았거든요. 해주고 보면 다 삼성 SDS나 이런 데서 그냥 그 삼성 시험 있잖아요. 사트 같은 거 네. 그걸 봐서 똑똑한 애들을 뽑아. 그리고 삼성 SDS나 이제 LG 같은 이런 데는 자기 교육 시스템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똑똑한 애들 뽑아서 교육 시스템에 넣으면 일정 똑똑하기 수준 때문에 이상의 일정 수준 결과물이 이상 나온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 중에 이제 특출난 사람 더 잘하면 이제 다른 기업도 이직하는 거고. 음. 그래서 생각보다 교육 시스템이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쵸. 아니 문과생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건데 사실 지금 요즘에 스타트업들이 막 교육 스타트업 나와서 문과생 가르치는 거 네네. 진짜 막 몇백만 원짜리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 교육 시스템이 되게 비싼 교육이에요. 강사들도 되게 비싸게 데려오고 이제 하는 교육이고 저희 때는 거의 한 4,500명 정도가 한 차수에 들어갔거든요. 엄청 많이 뽑았네요. 엄청 많이 와.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장님이 큰 야심을 갖고 사람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좀 박근혜 정부 들어오게 되면서 ICT 대기업들이 공공 뭐 입찰 다들 제한 같은 거 걸렸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다시 좀 어그러지긴 했는데 그 계획들이 500명이 한 클래스에서 수업을 듣는 건 아니에요. 예, 나눠서 네, 네. 20명씩 나눠서 그리고 500명이 뭐 차수도 나눠요. 그래서 뭐 한 달 단위로 차수를 나눠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한 교육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고 그 김창준님이 최근에 말씀하신 의도적 수련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도 네. 한 달 동안 이것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수련을 한 달 동안 갇혀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름 뭐 코딩만 그냥 대학 공부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쵸, 대로 예. 게시판 만들어 보기 그쵸. 뭐 저도 예전에 신입사원 들어가면 회사 이제 선임들이 제일 시켰던 게 처음에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게시판 만들기. 그냥 그 안에 나름 뭐가 다 들어가 있죠, 예. CRU도 CRU도 다 있고 있고. 페이징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우선 처음에 좋은 교육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뭐 나쁜 교육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시스템 자체는. 근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일을 어디까지 시켜주느냐 그런 게 이제 사실 좀 문제였던 거죠. 회사 자체는. 예, 저는 시켜준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들을 저 가지고 이제 사실 한 달 두 달 만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경우 는 굉장히 좀 제한이
작잖아요. 네. 제한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현업에 들어가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쌓고 성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안 서 있던 거죠, 회사에서는. 그래서 각자 팀에 맞는 알아서 키워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각 팀에 이제 다시 가가지고 내던져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동료들 중에 이제 1년 내에 적응을 못하고 퇴사한 친구도 많았고, 네, 그런 부분도 좀 아깝죠. 한 달, 두 달 정도 굉장히 잘 교육을 받았다가 1년 동안 제대로 케어를 못 받고 퇴사하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치우대표님 어떤 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갔는데 GRP라고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게 GRP? 뭐 하는 회사인가라는 뭐 하는 팀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근데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GRP라는 말은 없고 ERP라는 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ERP가 뭐지? 저는 국어교육과니까 네. 경영대 수업도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ERP라는 말을 회사 들어가서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ERP라는 말들이 뭔가 그때 이제 저희 회사 팀 분들이 이제 교육을 좀 시켜주셨는데, 그래서 전사적으로 여러 기업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배웠죠. 그래서 그런 그 ERP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한 것도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ERP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듈들하고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거 그때쯤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예. G는 뭐예요? 글로벌이에요. 예. 그래서 글로벌 해야 되겠다. 글로벌이에요. 일을 네. 지로 바꾼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GERP였으니까 글로벌 아. 네, 글로벌 ERP. 그래서 삼성이랑 LG가 예전에는 각 굉장히 해외 법인이 많잖아요. 네. 보면은 각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이 많고 각 나라마다 회계 시스템이 다 하나씩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법인마다 이제 마감을 친다 그러거든요, 보통. 각 법인마다 그 당월 회계에 대해서 마감을 하고 얼마만큼 이익이 났고 얼마만큼 지출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다 정리를 하겠다라고 만든 게 GRP라는 개념이거든요.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전 세계 지사를 한 곳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그쵸, 하겠다. 예. 회계적인 네, 부분들. 회계적인. 예, 그래서 회계적인 부분을. 그래서 그때 이제 도입했던 게 삼성은 SAP를 솔루션 도입했고 LG는 오라클 솔루션을 도입했고. 오라클도 그런 SAP 같은 솔루션이 네, 있나요? 그래서 그걸로 뭐 많이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완전 바닥부터 만든 거 아니고 그 도입해서 유지보수하고 그쵸. 추가하고 이런 네. 걸 한 거네요. 네네. 보통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는 방식은 SAP나 오라클에서 이제 솔루션을 어떤 걸 도입할지 뭐 요새는 그러니까 크게 ERP 쪽 솔루션들은 SAP, 오라클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솔루션들이 있고 네, 국내에는 더존이 제일 유명하죠. 네. 더 중소기업 이상은 다 대부분 더존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웹 기반의 이카운트라는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보통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냐면은 보통 PI라는 걸 많이 해요. 프로젝트 이노베이션. 그래서 이노베이션 업무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이제 적은 다음에 굉장히 업무가 복잡하고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업무를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빼내고 그 다음에 그 단순히 업무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SAP 솔루션 보면은 패키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재무, 뭐 회계, 그다음에 영업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들도 있어요. 모듈들이. 각 모듈들에서 권장하는 업무 방법들이 있어요. 영업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 비용을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다 회계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프로세스들인 거죠. 네. 입력을 하고 여기는 계정은 어떤 걸 따라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그 정해진 게 맞춰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SAP가 이제 그 회사의 경영 방식에 맞춰서 그쵸, 예. 짜준다라고 들었는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면 SAP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할 테니 네네. 너네는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해라 근데 아마 이런 식이네요. 다 그럴 거예요. ERP 시스템들이. 아. 왜냐면 혼자 다 개발하면 걔들 엄청 커져요. 그렇죠. 기업마다 다 다른 그래서 저는 기능이 있어서. 궁금했거든요. 이 회사마다 다른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다 맞춰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근데 그것도 보면 저는 좀 신기해. 대기업마다 ICT 그룹이 나름 큰데 네. 그냥 만들면 되지. 굳이 ERP 거 사다가 막 거기다 덧붙이면서 막.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들었어. 일단은 솔루션을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IFRS라는 국제 회계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그때 이제 SAP랑 오라클을 도입하기 시작했던 그 무렵에 저희가 한국
회계 기준에서 국제 회계 기준으로 이제 그 얼마 전에 체계가 넘어갔죠. 예. 바뀌던 시절이었는데 그걸 이제 공인을 받으려면은 너네 회계 프로그램 못 써. 우리가 만든 거 쓰는데 그러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SAP 써. 그러면 너네 믿을만 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SAP랑 오라클이랑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달랐어요. SAP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만약 확고한 어떤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만의 플로우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업무를 좀 업무를 우리에 맞추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씩 너네하고 맞춰줄 수 있는 건 요 정도 맞춰줄 수 있어라고 셋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셋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셋업에서는 해결을 하고 대신 오라클은 그렇지 않아요. 오라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리고 SAP는 아밥이라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SAP 개발자들은 그래서 몸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달에 그렇다고 들었어요. 일단 1,000만 원 한 달 투입하는 걸 1멤버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1멤버스 1,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무조건 프리로 뛰게 되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나? 네. 이렇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SAP가 그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일하기 좋은 기업이 1등인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다른 회사인가요? S모로 세일즈포스 아닌가요? SAP였던 SAP도 되게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유명하죠. 뭐 디자인 싱킹 그룹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예. 이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네네. 저희가 궁금한 거 네네. 물어봐야지. 그럼 이제 그쪽 ICT 기업에 일하시다가 이직은 어떻게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 ICT 대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별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코드들의 품질을 사실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배우는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 안에 숙련도가 굉장히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이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룹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프레임워크를 만든다. 자사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 안에서만 너네 놀아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보통 ICT 대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아키라는 그 아키텍처 그룹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아키텍처 그룹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가지고 프레임워크랑 그다음에 코딩 컨벤션을 가지고 다 이제 너네는 이렇게 코딩을 해라고 가르쳐 주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코딩을 하는 거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오라클 ERP 쪽 그 솔루션 운영 유지 보수하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자바라든지 최신 자바는 거의 안 썼었고 최신 그 트렌드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 고립된 세계였어요. 그래서 근데 어쩌다가 이제 제가 맡았던 업무 중에 뉴질랜드에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쓰는 창고 관리 프로그램을 우리 쪽으로 좀 같이 새로 만들자라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다음 웹 프로젝트로 만들었었거든요. 그걸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ERP 했던 프로젝트 모듈은 대부분 오라클 PLSQL을 수정하고 오라클 폼즈라는 기술로 활만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웹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도 따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프론트엔드도 굉장히 제가 뭐 작지만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다녔어요. 그때부터 스터디도 다 참고하고 뭐 이상한 모임이라는 커뮤니티 행사에도 굉장히 많이 참가하면서 여유가 좀 되셨어요? 아니요, 굉장히 시간 쪼개서 했죠. 그것도 되게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한 2, 3년은 거의 뭐 스터디 신청해놓고도 못 가는 경우도 많았고, 예. 그때 초반에 프로젝트 할 때는 거의 1년에 매일 11시에 들어가는 거 한 2년 동안 했었어요. 11시, 1시에 들어가는 거. 예. 주말에도 가끔 출근한 적도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근데 그래도 그때는 젊어가지고. 그나마 지금보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쌓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외부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 토익 프로젝트 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면서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5년 차, 6년 차쯤 돼서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선 더 이상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회사들로 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좀씩 하기 시작했고 마침 기회가 돼서 지금 저희는 컬리도 물류가 굉장히 비중이 크단 말이죠.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WMS 시스템을 새로 이제 개편하고 여러 가지 물류 시스템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쪽 물류 도메인은 또 도메인 지식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물류 도메인 지식이랑 ERP에서 물류 쪽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물류 도메인 지식이랑 그다음에
저는 이쪽 시스템에 가서 당장은 제가 너무 최신 것들을 또 따라하기엔 또 벅찰 수도 있으니까 여기엔 그나마 좀 엄청 최신은 아니지만 약간은 한 세대 저희가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물류 시스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직이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타이밍도 맞아서 이직을 하게 됐죠. 예. 약간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그쵸. 보시면 네네네. 지금 그 박재성님이 예전에 쓰신 글 있잖아요. 네네. 후배 개발자에게 2019년 네네. 자바지기님이 쓴 것 중에 SI 업계에서 일하는 개발자면 SI 업계를 떠나라 했는데 5년 절대 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분도 말한 게 이제 현실적인 게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SI 업계,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ICT 얘기 업계가 들어보니까. 아닌 데로 갈 때 서로 기술 스택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네. 불가능한데 이제 마켓컬리는 약간 그런 부분도 섞여 있어가지고 네네. 가신 거네요. 네, 적당히 좀 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타이밍도 맞았고. 예. 그래서 와 보니까 일단 가장 이질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기술 선택 권한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새로 시스템들을 이제 개편을 하고 하나씩 구성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처음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이번에는 스프링 버전 몇 가지 올리지,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를 쓸 거냐 아니면 스프링 MVC를 그냥 그대로 쓸 거냐,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는 뷰를 쓸 거냐 리액트를 쓸 거냐 아니면 그냥 바닐라 JS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네.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이유는 기존에는 그냥 그대로 주어진 거 그대로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근데 선택을 하려면은 뭐가 좋은지도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 얘가 선택한 걸 가지고 팀원들이 같이 다 써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팀원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설득의 과정도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당근은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뭘요? 기술 스택 선택할 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네, 저희는 그런 거 없다. 아까 이제 SI 기업들은 프레임워크도 다 만들었다 했잖아요. 네. 네이버도 저 들어갔을 때 똑같았어요. 네이버도 자체 프레임워크 스프링이랑 스트러치 막 이상하게 섞어놔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들어왔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SDS 출신들도 많고 예전 개발자분들 많고 그게 훨씬 편했죠. 잘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 라이브러리 다 만들어주면 이쪽에는 뭔지 모르고 그냥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점점 잘하는 분들도 있고 막 하면 하다 보면 불편한 게 많아요. 막 그쵸. 소스가 저기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우 검색해도 안 나오는 애들 많고.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니즈가 생겨서 아마 요즘엔 네이버도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프레임워크 다 이제 걷어냈을 것 같은데 그때 네이버가 썼던 그 웹 프레임워크가 보면 삼성의 무슨 웹 프레임워크 그대로 비슷한 느낌이었고 초창기에. 네, CNS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고 네. 그런 것 좀 불편해죠. 그래서 보통 교육 프로세스가 그런 걸 가르치는 데 많이 그쵸. 집중이 되죠.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야지 일에 투입할 수 있으니까. 네. 기본기나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동작 방식이 필요 없고 유저 정보를 가지고 싶으면 이 메소드로 칠하면 나와 그냥. 그쵸. 네. 음. 인증 정보도 네가 구현 안 해도 돼. 우리 SDK 여기 다 해줄 거야. 팀 그쵸 메인 팀에서 만들어준 거. 약간 그런 식.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 부분이 그런 걸 쓴다고 해서 이직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지. 그러니까 SI도 분명히 기술이 있을 것이고 그냥 다니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대충 들어보면 거긴 기술 발전이 뭐 더디고 내가 배울 게 부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SI 그쵸. 쪽이. 맞아요. 보통 작은 데도 아니고 엄청 큰데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이유는 아닐 거고. 그러면 정확히 어떤 게 많이 다른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SI에서 하다 보가 만약 막상 마켓컬리 같은 데로 왔더니 그때 하던 것과 지금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 있으면 이직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그게 어떤 게 일단은 있을지. 제가 있었던 곳은 그래도 대기업 전시한실이었기 때문에 조금 공공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 SI라고 하면은 공공이나 금융 쪽 SI를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쪽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많이 써요. 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는 이제 스프링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스프링을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까지 만드느냐, 어디까지 내가 손을 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런 마인드셋이 다르다는 거죠.
스프링을 같이 만들어도 스텝하고 있으면 저희가 인증부터 최종적으로 부유에 뿌려주는 것까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뭐 물론 그걸 나눠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소스들을 다 볼 수 있고 어디가 불편하면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로그인 단순하게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방식이었는데 1년이 지나서 우리는 JWT를 쓰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그 인증 방식을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서 직접 붙일 수 있는 거고. 근데 SI 쪽에서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개발자한테 없어요. 소프트웨어 아키한테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더 위쪽으로 결제를 올려가지고 바꾸겠습니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은 스스로 뭔가를 개선하려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빨리빨리 나한테 떨어지는 일들을 처리하고 내가 좀 편하게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습성을 좀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SI 업계 오래 다니면 이직 못하는 이유 중 몇 개가 우선 SI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네. 연봉이 그래도 적당히 나와요. 네, 대기업 그렇죠. 계열사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면서 낮은 데로 가는 게 우선 부담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5년, 6년 차 되면 연봉은 점점 조금씩 높아지니까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그리고 이제 SI 쪽에 아까 막 400명씩 뽑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프로세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도 막 뽑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인 개발자를 뽑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막 이직이나 뭐 새로운 거에 대한 니즈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회사원 일하듯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이직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제 예. 삼성 SDS나 LG CNS 다녀도 잘하는 분들 보면 모임에 보면 보여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직 왜 못하나 이렇게 고민해 보면 연봉 차이도 좀,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좀 줄 수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쪽은 또 워낙 좋은 지원자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이제 SI 이제 큰 회사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무슨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내 권한이 아니잖아요. 운이 있잖아요. 네. 내가 어떤 부서에 그렇죠. 있느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네이버에 7년 동안 거의 같은 부서에 있으면 나중에 이력서에 쓰면 내가 도대체 7년 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왜냐면 네. 계속 같은 걸 유지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력서 보는 입장에서도 뭔가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한 거지? 분명히 안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외부 발표나 이런 게 없으면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SI 프로젝트를 여러 개 뛸 수도 있어요. 정부 아까 그런 거 금융 네. 뛰면 SI 프로젝트 엄청 많거든요. 이력서에 또 엄청 많아. 이것도 이거대로 또 뭔가 애매해요. 뭔가 하나를 집중하지 못한 것 같고. 그 이력서 문제는 저도 네. 네이버 이제 나올 때 저 네. 한 4년 다니고 나서 나온 건데 첫날 이력서를 써야지라고 결심한 날이 있을 거잖아요. 이직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날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 한 게 없네. 이게 첫날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이력서를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한 줄도 못 쓰다가 3줄쯤 썼어요. 그 다음 주에.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계속 그 이력서 다시 보고 생각하고 뭐 했지.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적어야 될지 보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다들 오래 일을 해서 한 게 되게 많은데 그게 일상이니까 네, 맞아요. 예.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지. 또 있어요. 사실은 어느 업계에 있든 거기 오래 있었으면 이력서는 분명히 잘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궁금한 게 그럼 어쨌든 SI 쪽에도 아키텍트가 있잖아요. 네. 그럼 누가 아키텍트가 돼요? 아키텍트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전공하셨던 분들이 많이 아키텍트를 하시고 그 회사 안에서? 처음에 컴퓨터 전공.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전공하셨던 분들. 그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이 네, 회사 안에서 처음에 뽑을 때 직군을 컴퓨터 아키텍트 아키텍트 직군을 뽑아요. 아니면은 2,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나는 아키텍트를 하고 싶어라고 지원하신 분도 있고, 저도 마지막에는 아키텍트 직군으로 넘어가려다가 그냥 퇴사를 하고 커필로 왔었는데, 듣기로는 아키텍트가 약간 상급자 느낌이 좀 드는데 실제로도 상급자는 그래요? 아니에요. 사실상 다른 팀이죠. 다른 팀이죠. 그냥 와서 근데 그러니까 서포팅 팀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이행 조직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쪽에서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ICT 대기업들은 사업 조직이 있고 이행 조직이 있고 네. 서포팅 조직이 있는데 크게 세 조직으로 나눠지는데, 사업 조직에서 BD라고 하는 분들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제안을 하면서 막 따와요.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 이번에 뭐 신한은행 차세대 이런 차세대 프로젝트 그런 걸 따오게 되면은, 그럼 따왔잖아요. 그럼 얼마의 수주를 해가지고 얼마를 따왔으면은 이걸 누가 할 것인지는 이행팀에서 결정해서 얼마를 투입할지 결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들 사람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사람들만 가지고는 프로젝트 인원이 안 되니까 협력사들 다 끌어와가지고 협력사분들이랑 같이 일을 어떻게 꾸릴지,
그래서 거기 네. PM이 굉장히 권한이 막강하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이제 아키텍처 그룹에서 지원을 나와서 이렇게 처음에 초기에 이제 보일러 플레이트까지 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한데 네. 그 스타트업 일하면서 기술 스택이나 어떤 구조 그리고 네. 실제로 아키텍처까지도 자기들이 이제 다 스스로 주도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재미도 사실 있는 건데 네. 개발자라면 그런 재미를 느끼고 싶어 할 거고 근데 누군가가 만들어준 아키텍처 안에서 일하는 게 네.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마인드셋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성향도 네, 달라서 성향도 다르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문과 출신도 많이 뽑고 많이 뽑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분들이 해주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여기 구현만 할 거야. 네. 어려운 건 너네 아키텍처 팀에서 알아서 다 해줘. 약간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성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SI 그 이직 어려운 것도 연장선에서 보면 SI나 이제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면 그게 내 사고방식이 점점 굳어져요. 내가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이었더라도 네. 누가 막 떠먹여주는 게 막 편해져요. 그러다가 딱 이직해서 다른 데 적응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냥 아키텍처가 다 해주던 거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회사 생활 처음 한 5년? 이때가 제일 배워가지고 그건 나머지 평생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내가 10년 차가 됐을 때 그때 새로운 거를 하라 그러면 못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근데 약간 성격이 달라서 이직이 아키텍처가 있는 걸 어렵다는 좋아하는 건 좀 동의가 되는데 저도 근데 이게 SI 업계가 기술 발전 속도가 느리다거나 그런 측면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던 부서는 10년 전에 썼던 아키텍처 그대로 쓰고 있는 아키텍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한번 구축이 되면은 이거를 잘 되는데 뭐 예, 이거를 깨트릴 만한 그런 요인이 없는 거죠. 깨트리기도 쉽지 프로젝트 않고. 해야 되는. 네, 그렇죠. 깨트리- 항상 차세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네. 여태까지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아직도 뭐 우스갯소리로 페북에서는 뭐 1.6 쓰는 데 있냐, 1.4 쓰는 자바 1.4 쓰는 데 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저희는 아직도 자바 1.4 써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조적으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다 드러내려면은 결국은 그 회사에서 그렇게 자바 1.4를 그대로 쓰고 있는 회사에서 그거를 시스템을 변경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익이 보존이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과연 이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깨고 새로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 그걸 총대를 메고 계속 가가지고 어필을 해줘야 되는 네.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 구현하는 부분들. 입장에서도 누군가는 성향상 네. 새로 자바에서 나온 기능들을 써보고 싶고 할 사람들이 그쵸, 있을 예, 텐데 예.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그 회사 안에서 개발된 사람들 네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성향들이 많이 있다 보니 또 그런 것도 충돌이 생길 수 있겠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 쓰고 싶어도 그거를 쓰려면은 이제 허락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처음엔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이럴 바에 그냥 이직을 하자고 이직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에서도 네.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자바 채용 많이 할 때 이유가 사람을 이제 자원으로 봐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튀어가지고 새로운 거 써가지고 이 사람이 퇴사했을 때 리스크가 커지는 것보다 그냥 이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 사람 나가도 또 집어넣고 이 사람 나가도 집어넣을 수 있게. 아까 그 군대가 대기업의 결정판이란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도 결국 2년 동안 뭔가 그러니까 병장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전투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 네. 어느 순간 네. 되면. 근데 그 과정을 2년 동안 이제 밟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보통 앞에 교육 2달 이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진급하는 것도 그러니까 관료제의 장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모든 대리는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월급도 똑같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네. 거는 있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켓 컬리는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그래서 컬리는 확실히 오신 지는 가신 지는 이제 얼마나 되셨어요? 아직 1년은 안 됐고 11개월? 10개월 정도 됐네요. 예. 컬리 회사는 몇 년 됐죠 지금? 3년. 컬리는 2014년부터니까 꽤 오래됐네요. 당근마켓보다 더 오래됐는데.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당근마켓보다는 당연히 오래된 거 아니었어요? 저희가 2015년인데 아,
그때도 마켓컬리 맞아요. 마켓컬리 초기부터 계속 저희도 뉴스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 오래됐겠네요. 오래된 게 요즘에 너무 떠가지고 왠지 요즘에 뜨는 느낌이었는데 작년부터 좀 갑자기 확 떴죠. 네. 뜬 이유는 뭔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2016년이네요. 네, 16년. 저희보다 네. 딱 1년 비슷한 거. 네. 일단은 제 듣기로는 예전에 계란파동이 한번 났었잖아요. 네. 네, 굉장히 그 전에도 열심히 마케팅도 하고 좋은 먹거리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MD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소싱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그런 문화들 바탕이 있었는데 네. 그때 계란파동이 한번 나면서 마켓컬리 계란은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입소문이 나서 그때 한번 1차적으로 버즈가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TBCF 이제 점점 조금씩 견조하게 이제 성장을 이어가다가 작년에 TBCF들이 이제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커갔던 부분이 있죠. IT 기업이 크려면 전지현 씨를 모델로 써야 되나 봐요. 저 예전에 네이버 카페 그쵸. 그쵸. 네이버가 최초의 그러네요. 그 지식인 네. 모자 쓰고 나오시고 모자 쓰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직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전지현 때문에 이겼다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전지현님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자기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모델들이. 특히나 요새 같이 굉장히 연예인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는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되게 그때 막 광고는 떠서 네. 회사는 행복했지만 네. 힘들다고 하셨었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터지든가요? 저는 사실 힘들다기보다는 조금 재미는 있었어요. 그래도 힘들긴 했지만 재미 있었던 부분이 그래도 전에 회사였으면은 견 회사도 굉장히 많이 그 시스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막 11시에 서버 터져가지고 그때도 막 야간 대응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아예 좀 다른 느낌이 그때는 아무리 제가 일을 잘해도 이거는 저희 회사 일, 제 일이 아니라 제가 서비스 해주는 그 갑의 업체의 일들을 해주는 거, 대행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이거 아무리 내가 이걸 잘 해봤자 저한테 돌아오는 보상도 거의 없고 사실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이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서버가 불안정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안정화 시킨다고 하면은 저희 같이 일하시는 그 물류 작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ICT 기업들이랑 저희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서비스가 있는 게.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저희는 10시부터 7시까지가 근무 시간이고요. 근데 새벽 배송 하잖아요. 새벽에 터질 확률이 높은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새벽에 터지면은 그 다음날 이제 반차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유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초창기에는 2016년, 17년엔 굉장히 자주 터졌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래도 좀 안정화가 돼 있어서 그렇게 자주 터지진 않아요. 가끔 이제 CF 같이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인프라는 어디 있나요? 인프라는 저희 이제 기존에는 IDC를 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노년 IDC에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대부분 이제 AWS로 옮기고 있는 추세예요. 네. IDC 쓴 거 좀 특이하네요. 그러네요. 그 2016년이면 꽤 근데 클라우드가 이게- 퍼져 있었을 텐데. 그때 아키텍처를 왜 IDC에 넣는지는 저는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근데 뭐 그 상황상 그럴 수 있어요. 네. 물류 시스템 이런 거 하던 데는 또 네, 그렇죠. 다르니까. 예. 그래서 물류 쪽은 쇼핑몰 쪽은 쇼핑몰에서 이제 솔루션 제공 업체들이 그렇게 이제 설비를 해줬던 것 같고 네. 물류 쪽도 물류 쪽 설비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스택이 지금 DB가 오라클로 돼 있고 스프링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엄청 비싼 DB 쓰시는 그러네요. 오라클 DB가 좀 비싸죠, 확실히. 네. 오라클 DB 예전에 이제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지만 써보신 분들 말에 의하면 그냥 신경 안 쓰고 막자도 알아서 다 된다고 걔는 네. 예, MySQL을 아니에요. 다르게 그렇진 않아요? 뭐 큐브리드도 써보고 다 써봤지만 오라클도 잘 쓰긴 해야 돼요. 근데 MySQL은 약간 쿼리를 예. 이거를 앞에 넣냐 뒤에 넣냐에 따라서 막 맞아요. 쿼리 옵티마이저가 네. 다른데 오라클은 뭐 그거 엄청 잘 해준다던데. 맞아요. 훨씬 낫긴 한데 아 그래요? 또 쿼리를 이상하게 짜면 누가 짠 걸 받아서 한번 고친 적이 보면서 이러면 이건 당연히 이상하게 돌 텐데라는 게 보이는 쿼리가 있잖아요. 좀 네. 그런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컬리는 최고 트래픽 시간이 언제예요? 저희는 그래서 언제 제일 몰리냐면 저희 그 주문 마감 컷이 11시거든요. 네. 11시 이전까지만 주문하셔야지 그 다음 다음 아침 날 새벽 새벽에. 7시에 배송이 되니까 그때 제일 많이 하세요. 밤 11시 전에. 예, 직전에. 아. 그래서 10시부터 11시 사이가 제일 피크 시간이에요. 그럼 아침이나 낮엔 거의 없다가 확 올라오는 거네요. 어떻게 살짝. 근데 아침부터 이제 점심까지 아침에 점심 때도 점심 시간에 많이 보시니까 점심 때도 좀 잠깐 올라갔다가 이렇게 불고기 있다가 아, 그래. 밤 10시 11시쯤에 이제 자기 전에 내일 뭐 먹지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이게 그래서 주문해 제가 예전에 놓고. 배민에 놀러 갔었는데 배민이 한때 네. 저녁 시간 직전부터 서버가 항상 터졌대요. 그쵸. 그래서 개발자들이 퇴근을 못했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아. 들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음. 근데 컬리는 잠을 못 잘 것 같아. 밤 11시면. 아니죠. 저희도 트래픽 요즘에 10시 이때쯤 피크긴 해요. 왜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비슷한지 낮 시간에 원래 네이버 트래픽 보면 아침 출근 시간에 확 올라갔다가 점심에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저녁에 살짝 그 찌었다가 맘들이라는 9시 건 엄마들 넘어가면 얘기하시는 그쵸. 거죠? 9시 넘어가면 내려가는데 음. 이제 어머님들은 패턴이 이렇게 애 키우고 낮에는 이제 잘 못하다가 애 재우고 나서 맞아요. 9시, 10시 이때부터는 아. 엄청 쓰세요. 그리고 네. 저도 물건 올려보면 네. 일단 업무 시간은 못 올려요. 아, 그것도 그리고 아침에 있죠. 출근해야 그죠. 되니까 못 올려요. 아. 그러니까 일단 집에 와서 음. 그때부터 사진 찍고 올리기 시작할 그것도 있죠. 것이고 보는 것도 그때쯤 보고 거래도 보통 그래서 저녁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근데 많고. 피크가 11시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터지면 약간 대응할 수 있어. 새벽 1시나 이때가 피크인 만약에 새벽 1시 2시는 진짜 만약 클리앙 이런 거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네. 새벽에만 쓰는 서비스 새벽 1시가 피크면은 음. 좀 애매하지 않을까? 저희 이제 시스템 중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면 앞에 이제 그 쇼핑몰 쪽이랑 저희 WMS 그다음에 TMS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WMS가 뭐예요? WMS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창고의 모든 재고 아, 입출고를 네. 관리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오. 그러면은 물건을 다 보통 패킹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물건을 가져와서 포장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럼 이걸 배송을 저희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을 또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TMS라고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서비스. 모르는 용어가 많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물류 네. 쪽은 이런 용어들이 또 많기 때문에 ERP나 물류 쪽은 네. 그래서 오래 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신규 유입은 또 자주 없고. TMS 시스템에 또 배송을 다 입력하고 근데 TMS가 이제 제대로 돌기 시작할 때가 실제 배송이 일어나고 있는 2시부터 7시 사이가 제일 그렇네요. 많이 일어나니까 아. TMS가 한번 터지면 좀 피곤하죠. 한때 네. 반대로 생각하면 새벽에 배송 조회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자면서 그거랑 상관없나요? 배송 조회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배송 기사분들이 기사분들이 어디를 배송 이제 되니까. 가서 네, 이제. 배송 완료도 찍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엄청 중요한 그때 거네요. 트래픽이 많죠.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으니까 누군가 보겠죠. 네, 그렇네요.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약간 안 돼 있었어요. 저희랑 네.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게 저희도 실제 사용자들은 다 미국에 계시거든요. 아, 그러네. 그래서 아침 시간이 좀 피크 때고 그리고 음. 쭉 빠져요. 아침부터 시작.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네. 아침부터 시작해서 트래픽이 쭉 빠져요. 그래서 저희가 배포 시간을 오후 4시 정도로 네. 잡아요. 왜냐면 그 시간이 가장 새벽 중간이라서 그 시간에 배포를 하면 사용자가 제일 적거든요. 근데 마켓컬리도 일하는 시간이 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사용자 별로 없을 때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 없을 때는 새벽인데 그때는 배포하기 무서울 것 같아요. TMS.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때는 그래서 안 되고. 새벽에 발표 안 하고 아침에 배포를 해요. 아침에 제일 아침에 괜찮으니까. 그나마 그게 차라리 괜찮아요. 나을 수 트래픽은 많아도 네. 크리티컬하지 근데 않아. 쇼핑몰 쪽은 11시 넘어가면 또 트래픽 확 주니까 쇼핑몰 쪽 배포는 보통 새벽에 하고 아, 저희 나눠서 다 예, 나눠서 물류 할수 시스템 있겠네. 쪽은 예, 배포를 보통 아침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맡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저는 이제 WMS랑 TMS 쪽 같이 관장을 하면서 예, 원래는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개발도 하면서 매니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 우선순위 좀 처리를 해주고 네. 좀 이쪽은 저희 기획자가 아직은 없어가지고 기획자를 통해서 이슈가 들어오기보다는 직접 물류 쪽에서 이슈가 바로 들어오는 게 많아서 그러면은 그 치오데드님의 그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네. 기획까지 같이 네네, 하시는 네, 거군요. 그런 일을 하고 아이고. 있죠. 예. 막중한 인물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래도 지금새는 또 아키텍트가 되신 거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키텍트도 아키텍처를 잘 짜주는 분들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직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약간 겉핥기식처럼 지금 듣고 있으니까 전 회사에서도 사실상 스프링을 쓴 거고 아니요. 전 회사에서 스프링 안 썼어요. 아, 거기 스프링은 아니고? 예, 전사 프레임워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데본이라는
스트럭처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만든 프레임워크 하나 있었고, 최근에 이제 대부분 스프링이라는 스프링 기반의 네. 프레임워크가 따로 있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을 본 경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자바를 가지고 웹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고, 대부분 PLSQL 위주로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 아니면은 웹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게 좀 제일 전 답답한 부분이었죠. 제 일을 따로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요새는 조금씩 이제 제 후배들이 조금씩 다시 들어와서 배운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나눠주고 나왔어요. 나올 때. 컬리는 저 WS, MS, TMS 이런 거 다 자바로 개발하는 건가요? 네, 애초에 처음에 솔루션을 도입했는데 그게 이제 자바로 돼 있어서 다행히 베이스가 그 솔루션이 예전에는 PHP, MySQL로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오라클 자바로 포팅해서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그쪽 업체에서. 네, 그쪽 업체에서.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오라클 베이스에 DB는 오라클에 이제 자바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이제 애초에 캐파를 저희 같이 큰 캐파를 가지고 만드는 솔루션이 아니어서 네. 이제 갈아엎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떼서 갈아엎을까 아니면 오라클이 제일 전체를 다. 순위겠네. 비싸니까. 그렇죠. 비싸니까. 오라클 DB를 스케일업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라클만 바꿔도 흑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정도요? 그 정도예요? 오라클 비용이? 오라클 엄청 비싸요. 1인당 내는 거였고 사용자 수인가? 뭐 그거에 뭐 비례해서 개발자 인당돼요? 오라클 이제 그런 라이센스가 것도 요새는 있고. 코어 라이센스로 돼 있어가지고 아. 오라클 이제 스탠다드하고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 등급이 또 나눠져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코어당 뭐 1억씩 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 있어요. 예. 와. 되게 비싸요. 너무 비싸다. 스타트업 못 쓰겠는데. 스타트업 거의 못 쓰죠. 우리 사실상. 서버 1억 안 나오는 마켓컬리는 약간 금수저였나봐요. 시작부터. 아니 근데 저희는 그걸 못 쓰고 엔터프라이즈를 못 쓰고 네. 싼 걸 쓰고 있습니다. 아, 싼 그래서, 거. 오라클이 그때 허가 날 달라고 네이버 있을 때 네. 그때 뭐 해가지고 했는데 뭐 때문에 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라클을 직접 못 쓰고 쿼리만 고쳐서 실행은 딴 사람한테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실행을 그 스테이지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네. 개인한테 권한 못 준다. 그래도 써보기라도 하셨네요. 네. 네이버 안에서도 오라클은 돈 버는 조직만 쓸 수 있어. 게임이랑. 전 큐브리드도 썼어요. 큐브리드는 강제로 쓰게 하니까 네. 다행히 안 썼어요. 전 처음 막 오픈하기 직전에 베타 테스터처럼 썼어요. 전에 있던 회사는 오라클 ERP였기 때문에 음. DB 자체가 다 오라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빵빵하게 오면 쓰고 있어서 가지고 그땐 돈 생각 안 하고 쓰다가 여기서는 이제 그때 뭐 저희 돈 내는 게 내일이니까 돈 생각 나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죠 또. 지금 컬리는 개발팀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한 20명에서 23명 정도 되는 그게 네. 이제 WMS, TMS 관련 전체 쇼핑몰까지. 전체. 그래요? 네. 생각보다 적네요. 적네요. 네, 아직은 그 규모가 엄청 크진 않고 조금씩 이제 입사 예정자분들도 있고 그래서 채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뭐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면 WMS, TMS 뭐 쇼핑몰 많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당근마켓 하나인데 음. 개발 전체 20명 중에 개발이 16명이거든요. 어. 근데 요 안에서 요거 하는데도 지금 부족해서 막 저희도 엄청 부족해요.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는 시스템이 아예 나눠져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쇼핑몰은 따로고. 사무실도 나눠져 있대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물류센터 쪽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네, 같이 이제 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물류센터 좀 재밌는 게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어요. 가면은 라벨 프린터 기기도 있고 재밌겠다. 자동 포장 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바코드 찍는 것도 바코드 있고. 스캐너도 있고 그다음에 바코드 스캐너 중에서도 뭐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위에서 인식해가지고 스캔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IoT 기기들을 또 맛볼 수 있죠. 그런 시스템은. 경험은 재밌을 네.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뭔가. 통합돼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그 각각 솔루션 업체들이 이제 있고요. 그쪽 데이터를 저희 쪽으로 이제 넘겨주는 식으로 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분리장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그 책 스캔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넘어가면 한 장씩 넘겨. 컨베이어 벨트 한 바퀴 계속 컨베이어 벨트를 무한도로. 지나가는데 책장을 어떻게 넘겨? 아니죠. 어떻게 넘기는 게 이게 막대기 하나가 있어서. 아니 컨베이어 벨트는 원래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오면 한 장씩 넘겨 한 사람이. 사람들 300명 줄 세워놓고 한 페이지씩 넘기는. 왠지 이런 엄청나게 기계 많이 비싼. 써본 사람들은 우리처럼 소프트웨어만 한 사람이랑 약간 아이디어가 다를 것 같은. 그럴 순 있죠. 근데 아까 그냥 그 바코드 얘기 나와서 잠깐 생각난 건데 그 캐리어에
옛날에 아. 갔던 여행지 바코드 네. 남겨놓으면 잘못하면 옛날 여행지로 간다고. 진짜요? 맞아요. 네, 예. 스캔 잘못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익스파이어가 돼가지고 안 쓰는데 네. 너무 오래되면 어쨌든 숫자의 제한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어느 순간. 그러다가 잘못해서 그게 스캔되면 아, 내가 가려둔 거가 딴 데로 가니까 아, 그건 꼭 조심해야 떼라고. 맞아요. 떼야 되겠다. 딴 스티커 붙이라고 제발. 아, 저는 원래 그거 그냥 그러더라고요. 붙어 있는데 굳이 떼라고 말도 안 하고 붙이길래 아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이쪽 전체 면을 스캔해서 어떻게 바코드 찾아야 되나 보다 이래. 전체면은 스캔하긴 할 거예요. 스캔은 전체면 하는데 바코드를 인식을 할 때 그 바코드 인식할 때 이 유효 숫자라는 거 있잖아요. 유효 숫자만 이제 뽑아서 하는 기술이 아마 있을 쳐야 거예요. 되겠다. 캐리어 잘못 갈 뻔. 그냥 갑자기 꿀팁이네요. 얘기 들으니까 네, 얌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바코드 숫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리프레시 되는 순간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긴 하겠죠. 근데 왜 QR 코드 안 써요? 저희는 QR 코드 써요. 바코드 QR 코드 아 붙어 그래요? 있어요. 네. 아, 더 좋은 시스템을 네. 쓰시네. 그래서 1차 바코드를 썼다가 인식률이 좀 안 좋아가지고 QR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WMS 만든 팀은 어디 뭐 경기도 뭐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요. 저기 송파에 서울 복합물류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물류센터라 그러면 저기 아래쪽에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든5가 있습니다. 가든5 뒤쪽에 어, 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 좋은- 사무실에 있어요. 가든5는 그 건물이 물류센터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가든5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아, 그쪽에서, 그래요? 예. 근데 아직도 공실 많지 않아요? 공실이 많은데 임대료를 안 낮춰요. 아, 그래서 공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 네. 가든 파이브 사무실 좀 아니요, 가든5 옆에? 바로 뒤에 보면은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롯데택배, 뭐 한진택배 이런 식으로 큰 택배 업체들 물류센터 같이 있어요. 그 만드신 TMS에서는 그 택배사랑도 같이 연동이 돼 있는 거잖아요. TMS는 저희가 배송해야 되는 물품만 있기 때문에 택배사랑은 관련이 없고, 배송은 직접 하니까. 네, 저희 직접 아. 배송하는 것들만 이제 거기서 다루고 있고, TMS 택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WMS에서 이런 주문건들은 오늘 롯데택배에서 아니면 한진택배에서 뭐 CJ에서 이제 배송할 겁니다라고 전달을 해주죠. 그걸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나누는 기준은 저희는 이제 지역으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샛별 배송 가능 지역을 네, 검색해 볼 수 티가 있거든요. 났다. 죄송합니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그 지역 그 주소지 기반으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게 이쪽 잘 모르니까 마켓컬리는 어떻게 보면 새벽 배송을 처음 만든 거잖아요, 사실상. 새벽 배송은 옛날부터 있어 왔죠, 사실. 그래요? 예, 근데 신문 이제- 배달, 우유 배달 다 있어 왔죠. 예. 근데 그건 이제 대규모로 이제 저희가 택배로 그렇죠. 배달하는 건 음식 쉽지 이런 거 않죠. 했는데 예. 휘발주자들 보면 이마트랑 막 이런 데막 확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걔네들은 시스템이 바꾼 거예요? 아니면 기존 걸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시스템상에 저녁 9시면 끝 이렇게 돼 있으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마트 SSG 그 몰 가시면은 자기가 배송을 받아야 되는 시간 선택 시간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이마트 몰에서 직접 이마트에서 직접 배송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마 크게 수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제한도 있고 그래서 시간당 한 100개, 200개 정도 물량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거 맞춰 그게 끝나면은 더 이상 거기서 그 시간대는 주문 못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업체가 새벽 배송을 한다고 하면 전 쿠팡이나 뭐 이런 데가 그걸 오픈을 했길래 되게 의아했던 게 왜 인수를 안 했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말이 많잖아요. 네. 네. 사실 인수했으면 다 같이 좋은 거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 쓰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약간 네이버도 그랬었고 우리가 만들지 뭐 약간 이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큰 대기업 그러니까 물류 이미 있던 회사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원이 너무 훌륭해서 몇 달 안에 무조건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마트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우리 배송 플랫폼이 다 있고 그 아까 ICT 기업도 자체 보유하고 있으니까 만들어 보지 그렇죠. 뭐 이런 만들고.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큰 기업들로 겉에서 보이긴 하겠지만 일하는 사람은 결국 개인이거든요. 네. 그 개인이 뭔가 성과를 내고 자기의 뭐 속된 말로 이제 광판다고 하는데 광팔 게 있으려면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 사실 광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해가지고 옆에서 이거 하고 있네 그러면은 나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도 광을 팔 수 있는지 먼저 계산을 하고 각이 나온다 싶으면은 이제 자기가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냥. 네. 인수를 하면 누군가가 좋은 그쵸, 일이지만 예. 내가 만들면 네네. 내가 좋은 분명히 일이니까. 직접 만들어서 안 되면 인수하려고 네, 그쵸. 지금 그래서 마켓컬리도 네. 기사에서 계속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기자들이 네. 어딘가 인수되는 거 아니냐고. 아. 왜냐면 마켓컬리가 생각보다 계속 잘하니까 음. 새벽 배송을.
그거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 그래도 회사에서 핵심 팀이네요. 그쵸. 근데 회사가 크진 않기 때문에 다 핵심 팀이죠. MD는 그렇긴 MD 한데 나름대로 또 저희는 저희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각 회사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핵심으로. 그쵸.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팀 전체가 개발 위주로 돌아가니까. 근데 다른 회사는 뭐 쇼핑몰이면 그 마케팅이나 운영이나 MD 위주로 많이 도는 회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마켓컬리는 MD도 뭐 물론 잘 돌지만 새벽 배송이 워낙 중요한 그 요소니까 핵심 팀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MD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왜냐면 그쵸. 저희는 좀 상품으로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쇼핑몰이기 때문에 소싱해 오는 상품이랑 그 품질들 관리하는 걸 대부분 MD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MD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물류 시스템 저희 시스템을 다루고 있죠. 실제로 물류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 배송을 어떻게 포장을 잘할 것인지 포장비를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덜 동선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분배를 해가지고 기사분들이 피곤하지 않게 배송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재밌겠네요. 네.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는 스타트업 지금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ICT 기업 중에 물류하는 분들은 새로운 가고 싶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오시게 아무래도 괜찮은 이직하는데 회사가 부담이 훨씬 네. 없을 것 같아. 완전 새로운 데 가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좋은 포장재란 뭔가요? 보온력이 좋고 그 다음에 네. 각 온도별로 분리가 잘 되는 포장재. 온도별로 보면은 온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상온, 그 다음에 냉장, 냉동. 네. 그러니까 이런 물 같은 경우에는 뭐 60m 큰 박스로 이렇게 60개짜리 들어있는 물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그냥 냉장 처리 따로 안 하고 그냥 상온에서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저희 야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냉장 처리를 하고 뭐 콜드체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콜드체인 안에서 이제 배송이 돼야 되는 거고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냉장식품은 또 얼마 안 된단 말이죠. 아, 네. 그러니까 3단계. 이런 3단계로 나눠지는 그 온도 차이가 있는데 이 3단계를 다 한 박스 안에 담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그 경계면에서는 얼거나 네. 녹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럴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3개를 시켰는데 3개가 다 온도가 다르다고 하면은 박스가 3개가 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그렇네. 네.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비자분들, 고객분들은 이제 그냥 나는 3개밖에 안 시켰는데 왜 이렇게 박스가 3개 나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조금 마켓컬리가 좀 더 덩치가 커지면 포장재도 직접 개발하겠는데요.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포장재, 아.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열린 지 얼마 안 된 시장이기 네. 때문에 포장재는 또 물리의 영역은 소프트웨어 영역만큼 발전이 또 빠르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현실 세계 물리의 영역은 빨리빨리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속도가 좀 따라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뛰어들었으니까 이제 포장재들이 점점 좋아지겠죠. 저는 쓰레기를 줄인다고 는 관점에서 봐가지고 그것도 있겠죠. 알라딘 중고 박스처럼 아. 해지지 않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완전 네, 다른 내용. 해지지도 않아야 돼요. 일단은 먹을 거라.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온도가 분리되고 그래서 타사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한 박스 안에 밑에는 냉동 깔고 위에는 냉장 깔고 뭐 상온 깔고 이런 식으로 3단 분리해가지고 배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저희 패킹 이 포장한 작업을 패킹이라고 하는데 패킹 작업에서 효율이 또 너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요거는 이제 밑에 냉동이 깔려 있으니까 위에는 중간에 냉장이 깔려야 되고 네. 위에는 상온이 깔려야 돼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야 순서를 되니까. 맞춰야 되니까 주문량이 적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또 주문량이 늘어날수록 그게 쉽지가 않아서 거기다 아마 다른 선택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고려할 게 많네요. 네. 물류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네. 안 하길 잘했어요. 네. 원래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니. 저희는 이제 그쪽은 애초에 저희는 결제도 하지 말자는 주의예요. 결제 들어가면 또 신경 쓰이니까 그렇죠, 결제도 될 수 있으면 네. 우리가 하지 말자 주의고. 근데 뭐 그런 거 하면 확실히 돈 버는 게 되잖아요. 저희도 뭐 그런 이슈는 많죠. 계속 사람들이 배송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희도 이런 거 저런 거 테스트하면서 결국 진짜 동네인데도 배송만 들어가면 뭔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단가 근데 문제도 있고. 전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동네인데 배송해달래.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맞죠. 그냥 잠깐 만나지 그러면 되는 만나는 게 싫은 거죠. 만나는 게 이제 그래서 시간 맞추는 게 두렵거나, 힘들고. 네, 시간 맞추는 게 힘들고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묘했어요. 택배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하면 돈이 보통 비싼 걸 파는 게 아니니까 뭐 노트북 같은 거 팔 때도 있긴 있겠지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거 아. 배송해 주세요. 이러면 이거 뭐 배송비가 2,500원이 나오면 이게 무슨 의미가 배송비가 있지? 너무 막. 싸서 그래요. 배송비가 10,000원이면은 직접 만나서 받을 그쵸. 텐데 배송비 그쵸. 2,500원. 요새 뭐 GS에서 하는 반값도 배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1,250원, 1,500원 가지고 아. 배송을 해주는데 한 2, 3일 정도 걸려요.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아. 요새는 편의점 위주로 그 물류 쪽 이제 보면은 재밌는 게 요새는 주유소랑 편의점 위주로 물류 거점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맞아요. 네. 주유소 SK인가 하는 거 봤어요. 네. 거기 뭐 택배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방문 그 근처에 있는 고객 방문해가지고 택배 받아서 그 물류 집화장에서 집화를 하고 그걸 다시 이제 배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홈픽인가 네, 그랬던 것 홈픽, 같아요. 예. 홈픽에서 동네에서 물건을 막 받은 다음에 그걸 쌓아놓는 게 필요한 그걸 주유소에 쌓아놓는데요. 그렇죠. 주유소에서 아.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터가 그거를 있으니까, 그걸 큰 공간이. 택배사가 가져가서 네. 주유소가 요즘에 점점 안 되나 봐요. 전기차가 늘어나서 네, 그러나? 그렇죠. 근데 주유소 유유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주유소는 사람들이 상주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 차들이 잠깐 왔다 갔다 하고 뭐 있어봤자 화장실 네. 가는 분 한두 분이기 때문에. 아무 택배나 받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인화성 물질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러네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한. 아니, 택배 박스 자체가 인화성 물질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 그렇게 하면 기름통이 이따만 이미 있는데 뭐. 그럼 편의점도 없어야 돼요. 편의점에 라이터를 팔기 때문에. 그렇죠. LPG는 네. 이제 위험한데 가스가 음. 노출되니까 기름 하는 데는 요새는 유증기 그 제거 정도는- 시설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예, 크게 위험은 없는 것 같지만 조심은 하더라고요. 다들 담배는 못 피게 하고. 마켓컬리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는데 에코박스 버전 2라고 네. 어. 100% 재생지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요. 아. 재생지라서 보냉 필름 없고 재활용되고 보냉력 뭐 습기 강하고 네. 예전에 그래서 그 에코박스 1 때는 안에 은박지를 붙였어요. 음. 보냉력 때문에. 네, 그 보냉력도 있지만 종이는 사실 물을 먹잖아요. 네. 물을 먹으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새벽만 돼도 그 박스가 흐물흐물해져요. 그럼 박스가 찢어지고 딱 받았는데 박스가 찢어져 있거나 흐물흐물하면은 먹는 건데 굉장히 기분이 그쵸,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이제 막으려고 안에 은박지를 했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은박지 없이도 흡수가 안 되는 그런 재질로 만든 거죠. 마켓컬리 여름이 엄청 싫은 거 아니야? 그죠? 이제 겨울에는 냉장이 알아서 되는데 여름이 참 힘듭니다. 해가 일찍 배송하기가. 네. 그러네요. 특히나 요새 이제 우리나라 여름이 굉장히 더운 여름이 되어가기 때문에 많이 있죠.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은 이제 쿡패드라고 회사인데 네네. 거기는 회사 안에서 밥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랬거든요. 직원들이 아, 거기서 행사도 하고 밥 대명돼요. 그냥 회사가 요리를 그런 걸 시키잖아요. 하니까. 마켓컬리도 혹시 안에서 재료가 좋은 게 많은데 밥 먹는 이런 거. 저희는 아직은 회사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옥을 만약에 이제 새로 지어서 간다면 그런 시설을 만들 것 같은데 아직은 음. 임대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만들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해먹진 않을까? 뭐. 그때 그 영상 보니까 대표님이 뭐 MD들이랑 모여서 막 네, 회의하고 이제 그 공간이 있어요. 같이 이제 물품을 먹어보면서 먹어보려면 사실 저희는 조리식품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 먹어봐야 되는 조리시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전 직원이 가가지고 막 같이 해 먹고 그런 공간은 없고 그런 상품 검수하는 공간이랑 그다음에 스튜디오 같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반조리 상태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또 공간이 있죠. 뭔가 재밌을 것 같아. 네. 마켓컬리 거 시켜서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밥을 회사에서 이렇게. 저희는 좀 물류센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주문하면 되게 빨리 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원래 이마트 같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마트로 그래? 시키면 그렇지, 저기 신기하네. 대전 갔다 온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그냥 허브가 있어서 그런 거고 아직 저희는 허브가 없기 옥천 가야 되는 거 때문에 아니에요? 아, 옥천. 장지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 여기서 바로 옆에서 시키면 그래도 택배 차에 실렸다가 오는 거죠. 그쵸. 바로 네. 바로 저희 아직은. 오는 네. 시스템은 그렇게 동작해야죠. 그쵸. 네. 근데 저기 그래서 저희 전지동에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송파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빨리 받아요. 새벽 4시나 뭐 5시쯤. 근데 전 그건 궁금해요. 마켓컬리가 어쨌든 거의 새벽 배송 위주면 네. 흑자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은 있어요. 흑자를 내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재무 구조를 아직은 네. 제가 잘 몰라서. 이건 네. 그냥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의문을 갖는 사항이. 약간 쿠팡 같은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근무- 쿠팡은 다른 게 오픈마켓이고 뭔가 막 평소에도 막 배송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약간 24시간 근데- 배송 같은 느낌이라면. 네, 근데 쿠팡하고 좀 다른 면은 이제 쿠팡은 사실
상품 단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상품 단가를 음. 낮춰서 가는 경우는 아니고 그래도 약간 프리미엄 식품들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확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쿠팡이랑은 또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식품이기도 하고. 근데 쿠팡도 이제 적자 내면서 나중에 더 큰 시장 보는 네, 거잖아요. 네. 컬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적자 보면서 새벽 배송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뭐 나중에 뭐 다른 네, 근데 물건이 그렇게 날 수도 있지 가는데 않을까. 쿠팡보다 시장이 작아 보이니까 아, 뭐 그건 그렇죠. 그게 조금 애매해 보이는 또 부분이죠. 단가가 높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쿠팡보다 시장이 네.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다 파는 거 하고 매출로 따지면 네, 그렇죠. 또 비싸질라나? 특정 제품을 파는 거하고 또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오 대리님은 집에서 컬리 시켜서 자주 드시나요? 네, 저도 직원들은 적립금을 줘요. 그래서 아, 적립금으로도 그래요? 주로 많이. 복지로 그러니까 네, 저런 걸 복지로- 해야 돼. 복지로 적립금을 주고 있고. 월 얼마씩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연 1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20만 원씩 들어오고 생일 때 20만 원 더 들어오고. 그래서 좋네요 그런 거. 저는 줄 게 없어. 저희 회사 계시다가 이제 돈을 주세요, 돈을. ODK는 저도 못 보잖아요. 한국이라. 아니, 줄 수 있죠. VPN으로 회사 보면 되는 거 VPN 을 아니에요? 맞추면 VPN 으로 되는데. VPN 요금이 엄청 비싼 트래픽이. 아니 뭐 회사 회사 VPN인데 VPN 에. 뭐 회사 오피스는 열려 있어요. 테스트 해야 아.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서울 오피스에 하는 거 하고 볼 시간이 없는 거 아니세요? 볼 시간은 쪼개서 내는 거죠. 뭐 그런 거. 얌얌님은 볼 프로그램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좋아하는 그런 건 프로그램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지금 거의 뭐 무한도전 끝난 이후로 저는 제가 왜 그런 게 자꾸 없어요. 영상 콘텐츠 회사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영상 콘텐츠 별로 안 보거든요. 보는 거 몇 개밖에 없는데 출판사에 계셨던 업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건지. 왜냐하면 돈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할 때 버는 네. 게 아니라 또 배웠다. 남이 원하는 걸 할 때 버는 거기 때문에. 네. 컬리에서 네. 제일 인기 많은 제품 뭐예요? 저희는- 영업 비밀일까요? 컬리도 이게 시간 되면 요즘에 품절 진짜 빨리 된다고 그래서 아. 요새는 인기 많은 저희 이제 우유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생각보다. 우유. 네, 우유가 왜 인기가 제주 많아요? 목초우유가 먹으면 제주 목초예요? 네, 유당 불내증 있는 분들도 소화가 잘 돼서 아. 네, 그 우유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있는 집 네. 고객님들이나 맞아. 특히나 저희 이제 내부 고객들이라고 하죠. 저희 직원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그거랑 이제 내부 이베리코 돼지고기. 네, 네. 그래요? 네, 얌얌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 이베리코 한번 시켜 먹었어요. 이베리코 돼지고기 그래서 맛있고 그래서 스테이크 해 먹으려고. 네. 그리고 저도 이름을 막 보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품을 보고 왜요? 얘네 소고기구나 하고 이렇게 주문하기 때문에 아, 네. 근데 물류센터 기준으로 냉동 냉장만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은 박스를 줄여야지 그러면서 내가 오늘 냉장만 주문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네. 아, 그럼 소고기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품목 중에 하나고 컬리 이제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꽤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보면은 이유식 하시는 분들 이유식 네. 먹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뭘 사죠? 그러면? 그래서 이유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유식 그러니까 재료 만들어낸 이유식용 그 재료들을 아 그래요? 네, 저 신선 야채나 뭐 네. 이런 것들. 저도 와이프도 이유식 때문에 음. 이제 막 하는데 이유식 뭐 고르는 게 힘들잖아요. 그 재료 그쵸, 자체도. 네. 힘들죠. 그래서 와이프 막 고민하다 이마트에 살까 하다가 막 왠지 찝찝하니까 현백까지 가서 막 현백 비싼데. 이유식용 패키지도 팔아요? 야채 패키지? 그 패키지를 자체를 팔지는 않고 근데 뭐 재료. 다진 비트, 뭐 다진 파프리카 3종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다져서. 네, 이런 것들을 다져서 팔더라고. 좋다. 그렇네. 다짐 광어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품절이 빨리 되는 편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이유식 그렇네. 얘는 하루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이유식은 네. 진짜. 맞아요. 근데 이유식이 그러니까 전 이유식을 먹어본 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어린 시절에 그 네, 이유식이랑 그건 저희 분명히 때 다를 지금이랑 또 텐데, 달라요. 분명히 네. 다를 텐데. 네.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 기억 떠올려 보면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고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믹서에 갈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끓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되긴 해요. 이게 다져야 돼요. 그게 기본인데 이제 믹서에 갈고 끓이고 하는 그 노동력을 줄이는 거죠. 그쵸. 네. 그것 저희 때문에. 와이프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칼로 다졌어요. 네. 힘들어 며칠 하니까. 음. 그래서 그쵸. 이제 좋은 믹서를 사서 좋은 믹서로 좀 이제 수준을 낮추더라도 편하니까. 그거 했는데 또 그거하고 또 막 물을 계속 끓이고 있어요, 뭐를. 끓여야 그래서 돼요. 나한테 좀 이따 꺼달라 그랬는데 애가 또 울면 까먹고. 음.
그래서 저는 계속 와이프가 직접 만들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베트남 회사 워크숍 가면서 이제 기성품도 사보고 했는데 그거를 줄여주는 것 같죠. 확실히 다져진 게 있으면 좀 비싸도 그걸 사서 그냥 바로 끓이기. 네, 그리고 이유식은 애기는 뭐 하나 만들면 하루에 4번 먹으니까 맞아요. 뭐 재료를 막 다졌는데 맞아요. 끝나. 내일 또 다지는. 이게 그 아이용 음식은 준비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산모가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모든 뭐 산부든 맞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주는 건 사실 굉장히 모든 도움이 음식은 되죠. 준비 시간 줄이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도움은 네.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컬리에 보니까 샛별 배송도 있고 택배 배송도 있잖아요. 네. 택배 배송 8시 전에 주문하면은 그 다음날 밤 11시 전이면 그냥 일반 택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건 일반 택배인 거죠. 예. 이거 말고 약간 그런 거 없나? 식사 전 배송. 내가 여기서 점심 주문하면 배송? 아니요. 저는 요즘에 느낀 게 네. 저녁에 집에 가면 옛날에 라면만 먹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뭔가 이제 새로운 거 먹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마트에 미리 주문하기도 뭔가 애매하고 내가 퇴근하면서 마켓컬리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아침에 오면 또 저는 없으니까 나중에 생기는 거 아닐까?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대가 저희 한정적이잖아요. 아침 네. 7시라든지 맞아요.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11시 컷 7시 배송이니까 그러면 아까도 좀 이렇게 생기면 시스템적인 문제가 밤 10시, 11시가 너무 바빠요. 전체적인 그 그렇겠죠. 시간대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 시간대를 좀 분산시키면 회사 입장에서도 시스템 인프라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대를 분산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5시에 좀 더 사람들이 일찍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있죠. 그 술집에 네. 5시 전 입장하면 네, 뭐 네. 그래요? 그런 개, 그때 뭐 이제 이런 할인 상품을 좀 많이 푼다던가 뭐 그런 유인책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뭐 카톡 하면 알려줘요? 네, 어디로 알려줘요? 상주에 하셔서 보셔야 돼요. 아 그래 네. 계속 아, 새로 그래요? 고침하면 앱은 매일- 없어요 아직?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 앱은 없어요? 앱이 있어요. 마켓컬리 앱도 있어요. 푸시 보내면 푸시도 이제 가끔 보내는 경우 아, 있어요. 예. 이벤트용 푸시 같은 거 보내는 경우 있고 돼요? 아니면 아예 이제 내부적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바꿔서 아침 7시 배송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저녁 오후 5시 배송이나 6시 배송, 7시 배송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단계인데 안 될 네. 것 같아. 그게 생각해보니까 쉽지가 퇴근 않아요. 시간에 차가 막힐 것 같아. 맞아요. 그게 제일 커요 지금. 그렇네. 새벽 배송이 제일 유효한 거는 새벽에 차가 안 막히기 때문에 네. 배송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오후 배송은 차가 막히고 그다음에 이 서울 도심 교통이 말이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녁 식사는 포기해야 돼. 또 회사가 좀 더 커지면 아마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빨리 드론 배송이 되면 그리고 내일 AWS 서밋 하는데 네. 부스도 차린다면서요? 네, 거기는. 와 엄청 큰 회사네. 저희는 그러네요. 부스도 없는데. 저희도 없어요.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스에서 그럼 뭐예요? 저희 이번에 이제 컬리를 그래도 주부분들은 많이 잘 아시는데 네. 개발자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컬리 홍보하고 그다음에 저희 웰컴 킷이라고 해서 입사를 하면은 받는 상품들이 있어요. 컬리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웰컴 킷으로 주거든요. 네. 그래서 세부배송을 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추첨 통해서 나눠드릴 추첨으로 줘요? 예정입니다. 예. 선착순인지 알고 어떻게 이렇게 안 하려고 되나요? 그랬는데. 저 내일 가는데 어떻게 안 되나요? 이거 녹음되고 있죠? 네. 저는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녹음분을 좀 네. 늦게 내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가고. 이거 그냥 잘라요. 그럼. 근데 왠지 줄 엄청 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뭐 주면 추첨이어도 그쵸. AWS 서밋의 개발자들이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한국의 개발자 행사 사람 제일 많은 거 AWS 행사거든요. 예전엔 네이버 데뷔 같은 거 했는데 거기는 제한적으로 오고 이랬는데 네. AWS 서밋 가면 다른 데랑 다르게 예전에 네이버 데뷔나 이런 데 가면 부스가 몇 개 안 되고 이제 개발자 대상으로만 좀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AWS 서밋 가면 엄청 부스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뭐 추첨해주는 게 많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개발자 행사 참여 처음이라 가지고 어떻게 꾸밀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일인데 앞에다가 꾸밀지 고민하고 앞에다가 써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끝까지 고민하는 거죠, 사실. 입사 지원서를 내려면 네. 일단 한 건 이상 주문을 했어야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시간에 주문해서 이렇게 주문 내역 보여주고 입사 지원 넣고. 아니죠. 그럼 입사 지원 아무도 안 안 하고 지원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추첨을. 당첨을 하려면 네. 추첨을 하려면. 그래야 돼. 근데 약간 들어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 타겟층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저희도 막 MAU 200만 해도
개발자들은 개발자들은 아무도 몰라. 엄마 아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네.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안 먹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회사 나가고 뭐 음. 공부하러 나가는데 근데 그 부분이 약간 힘들어서 개발자 행사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히 전 회사는 그러니까 제 친구들 다 저는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 친구들 다 교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교사 단톡방이 있는데 전 회사에서 뭐 하면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겠죠. 뭐 무슨 회사냐 맨날 네. 물어보고 저한테. 근데 그나마 이제 LG 가전제품 싸게 파는 거 없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근데 요새는 쿠폰 같은 거 나오면 단톡방에 뿌릴 수 있으니까 이야. 면접 너네 써라 막 이런 식으로. 좋네요. 그나마 좀 유용한 네. 동기가 되었다. 네. 아, 마켓컬린 지금 IT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발자 여기 비중이 얼마세요? 개발자 비중이 그래도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전체 10%? 예, 전체에 비해서는 MD가 맞나요? 예, MD 아. 사실 제일 많은 그 인력들은 대부분 물류 쪽에 많이 가 있죠. 그럼 회사 전체로 보면 200 배송을 정도. 직접 하니까. 예, 배송 직접 하시는 분도 아. 있고 그다음에 그 물류 시스템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도 그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고 MD 분들도 꽤 많이 있고 개발자도 그렇게 적지 않은 편이에요. 예. 그 전체 캐파에 비해서는. 근데 앞으로도 지금 하반기까지 거의 2배수, 3배수까지 저희 채용할 계획이니까 개발자만. 예.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저 빨리 서비스를 키워주셔야 되는데 예. 경쟁자다. 쉽지가 않아요. 아니 자바 스택이니까 그렇긴 해도 좋은 사람 다 하죠. 그렇긴 또 하죠. 전직 했잖아요. 이제 네. 1년 정도 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 걸 좀 그리세요? 면접 같다. 되게. 그러게요. 면접관 질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성님이 물어봐달라고 써주셨어.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는 사실 이 WMS나 TMS라는 이런 시스템들이 솔루션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실 이 물류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쓰는 데만 쓰는 데잖아요. 그쵸. 솔루션이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쓰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영세하고 개발자에 대한 니즈가 많이 없는 회사들이 많아서 굉장히 이게 10년 전, 20년 전 아키텍처 가지고 그대로 아직도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들 좀 더 현대적으로 바꿔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사람들이 배송 시스템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미래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예, 말이 좀 이상하게 끝났는데 그거는 회사의 미래라고 하면 개인의 네. 미래는 어떨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 굉장히 많은 직군들을 거쳐 소프트웨어로 네. 직군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잘 쓸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물류 시스템 만들어 보는 게 제일 개인적인 목표고 이제 물류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이런 니즈를 가지고 편하게 쓰는구나라는 걸 이제 익혀봤다면은 그 위에 좀 더 이 도메인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꿈꿔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범용적인 물류 시스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용적 ERP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이야기. 글로벌 이야기. 아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범용적인 거는. 범용적으로. ERP 자체가 회사 상황마다 다른데. 네. 그러니까 범용적인 건 있어요. 코어는 있어요. 코어는 있어요. 당연히 뭐 피킹하거나 패킹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든 회사에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코어는 당연히 있지만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 하는 건 결국엔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영역을 굉장히 넓혀놔서 셋업으로 셋업이라는 그 코드값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SAP나 오라클 패키지거든요. 네. 근데 SAP는 좀 더 다시 앞으로 들어가면은 SAP는 좀 더 이 셋업 위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반면에 오라클은 직접 그 오라클 패키지 PLSQL 패키지로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정을 익스텐션으로 붙여서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LG전자는 그 오라클을 그래서 도입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겠네.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필요하고 SAP 운영 조직은 개발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겠네. SI가 ICT? ICT란 용어를 잘 못 들어봐서 ICT 좀 기업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적이라. 그러게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재밌게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팟캐스트 녹음이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지금 오늘 하고 내일 일본에서 또 같이 하고 다음 주도 지금 네. 예약돼 있어. 그쵸. 바쁘네요.
그러게요. 아 빨리 이사 가고 싶다. 이사 가주세요 빨리. 요즘 계속 그 생각만 들어. 언제가 예정이었죠? 6월 초요. 6월 초. 한창 더울 때네요. 네. 근데 뭐 이제 저희가 집 안 나르니까 아, 아마 회의실이 거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회의실에 뭐 이렇게 흡음재 같은 거, 흡음재가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전 소리 나가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유리여도. 어디로 가세요 이사는? 강남역으로. 음. 아 컬리 회사는 어디 있어요? 본사가? 근데 본사라고 안 부르고 저희는 신사사업, 장지사업이라고 아. 부르는데 신사사업은 그 가로수길에 있어요. 가로수길 엄청 건너편에 애플 윌리스 쪽 네. 위쪽 올라가면은 공원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약간 떨어져 있네요. 나중에 잠실로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배민처럼 결국은 합쳐진 잠실에. 기승전 잠실. 아니면 물류센터 옆으로 합쳐질 수도 있죠. 아. 그게 더 저 효율적이에요. 물류센터가 간5 안 비싸대잖아요. 좋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안 좋은 위치가 아니니까. 거긴 또 사옥이 들어갈 만도 자리는 없어요. 송파 아. 쪽은. 예, 가든5가 다 먹고 있기 아, 때문에. 그렇네. 가든 5에 입점하는 거죠. 근데 비싸잖아요. 회사가 가든 파이브면 출퇴근하기 힘들잖아요. 그 가든 5 가보면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아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은데 어둡고 출퇴근해야 돼요. 불도 다 꺼져 있고 막 저기서 좀비가 나와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딱 그런 분위기에 가보면 되게. 아니 지금 신경 얌얌님 쓰고. 기준으로 출퇴근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전 출퇴근이 편한 게 아니고 거기 되게 불편해요. 거기 지하철도 많이 분당에서 걸어야 오시기 되고. 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장진. 분당에서도 힘들어요. 아 분당에서 아니요, 분당에서 차 타고 다녀야 8호선 돼요. 타고 아. 가면 되긴 하는데. 차로 타고 내려도 엄청 걸어야 되고. 네,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아. 일단 가든 5가 그렇게 교통이 안 좋아. 막 좋다고 광고를 했는데 전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대중교통은 그렇게 좋지 않고 네. 차로 네. 운전해서 네. 외곽순환도로 타면 굉장히 저 좋아요. 자차로는 진짜 자차로는 좋아요. 자차로.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가는 거 외에는 좋은 케이스를 못 그 찾은 것 앞에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네. 금요일 저녁 교통 헬이잖아요. 아, 그쵸. 예. 거기 잘못 들어가도 분당 가려고 거기 잘못 들어가면 아. 나오지를 못해. 그냥 차선은 엄청 넓은데 꽉 차가지고 아. 토요일이랑 금요일은 남부순환도로 거의 꽉 차고, 예.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저는 퇴근을 안 근데 한다? 저희는 그래도 퇴근이 6시가 아니라 7시기 때문에 네. 7시 퇴근하고 밥을 거기서 먹고 이제 집에 가면은 좀 더 빨리 애초에 밥을 예. 먹고 가는 먹고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고. 예. 아니면 그런 거 안 되나? 택배차 얻어 타고 저희 이제 그런 것도 가끔 해요. 들어오시면은 그러면- 어차피 가실 건데 그러면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언제 도착하는지를 물어보겠지. 이 시스템을 되게 잘 보고 이 상황이면 1시에 도착하시겠네요? 그래서도 있고. 그 개발자분들 오시면은 저희 이제 그 물류 쪽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체험은 아니고 그냥 소개는 시켜드리는데 여기서 뭐라고 네, 가끔 그런 것들 해보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 다음에 그날 그 제 배송 기사님이랑 같이 타고 집에 가는 거죠. 와 퇴근할 때. 그런 것도 이제 시간 신기한 경험일 것 걸렸대요? 같아요. 배송기사 1시간 반이면 가요. 1시간 아. 안쪽으로 가니까 무조건. 그 지역, 거점 지역으로는 딱 바로 가니까. 예. 네. 근데 뭔가 신기한 경험일 것 같아요.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택배 차량 타기 캠페인 같은? 아니, 그러니까 내 거 주문하고 포인트로 그걸 같이 타는 거지. 내일 아. 물건이 어떻게 오는지 이렇게 잘 같이 타고 가보는 어제 거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약간 번외로 카카오가 택시 하기 전에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자한테 택시 한 달 동안 파견을 보냈대요. 업체예요? 택시 업체.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한 달 동안 해보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기획을 아, 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운전을. 네, 운전. 아. 아예 운전 기사로. 기사로. 네. 힘들었겠다.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되게 개인으로서는 만족하는 경험이었나 봐요. 색다른 경험이고. 그렇죠. 그런 거 못하니까 누가 회사 해보겠어요. 그만두지 않으면. 네, 그리고 기획을 하려면 하긴 해야 되는 건데 택시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힘들어 보이니까 제 눈에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가면은 이제 택배 기사를 시키진 않으니까 저 옆에 타기만 하고. 옆에 타서 돌아다녀보고. 회사가 커지면 뭘 또 몰라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회사가 작을 때는 그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네. 지금은 아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러겠네. 기사분들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요. 네. 그 동네에 대해서 지리도 잘 아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동호수 오인하지 않고 밤에 새벽에 배송하면 제일 문제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옆에 동 호수가 잘 안 보여요. 오래된 아파트 이거 다 지어져 그쵸, 있어요. 지워져 있고 네. 그러니까 예. 5동인지 6동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 나무가 가릴 때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위치로 이제 짐작하시고 배송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죠. 아, 그럼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역시 스타트업이고 회사고 작을 때 가야 되는 것 같아. 너무 커요 여기 마켓컬리 지금 200명이 있잖아. 아 개발팀은 아직 작잖아. 아,
근데 전 처음부터 너무 작은 데 가는 거는 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 부딪히면서 하기엔 시간이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중간 이상 되는 데는 먼저 들어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큰 회사에서 신입을 많이 뽑아줘야 될 것 같아요. 신입을 사실 그렇죠. 작은 회사들은 뽑기가 좀 부담스럽고 신입 안 회사들이 더 뽑으세요? 뽑아. 저희 이제 어떻게 하면 신입을 뽑을 수 있을까 개발팀에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당근마켓은 신입 뽑으시나요? 저희 최근에 인턴 프로그램을 한 분 좋은 거 뽑고 그 다음에도 이제 뽑았는데 아까 말하신 대로 이제 작은 회사 들어가는 게 좀 안 좋긴 해요. 사실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경력에도 좋고 한데 이제 신입 입장에서 막 자기가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면은 사실 큰 기업보다 저희 같은 회사 오는 게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죠. 왜냐면 어쨌든 앞에 다 네이버 카카오 출신들이니까 배우는 것도 빠르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달라요. 네이버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그쵸, 제한적이고. 제한적이죠. 예. 근데 이제 엄청 그렇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직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래서 한 번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 지금 이제 해서 알려는 주는데 많이는 안 알려주고 이분한테 알아서 다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최대한 물어보면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한 분 입사한 분은 이제 모두의 캠퍼스에 있다가 이제 저희 쪽에 오신 분인데 그분도 발표한 게 있었어요. AWS 유저 그룹 조그만한 소모임에서 그거 보고 이제 이분이 많이 배웠구나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채용이 된 건데 그분이 그 모두의 캠퍼스 들어가기 전 상태였으면 이분한테도 말했는데 채용 안 했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냥 이력서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모두의 캠퍼스 거의 첫 개발자로 들어가서 개발자 혼자 엄청 생고생했던 걸 이제 PT로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생고생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에서 배울 수 없는 거 정도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잘 배우겠구나 뭘 해도 그런 식으로 채용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완전 대학생에 모르는 사람을 신입으로 채용하는 건 좀 힘들어요.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신입을 채용하더라도 좀 잘하는 친구들, 잘 배우는 친구들. 그 주니어 분들은 이제 채용할 때 그런 걸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러닝 커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가끔 이제 주니어 분들은 채용하거든요. 완전 신입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 들어가 보면은 좀 대기업에 있다가 너무 좀 대기업 재미없으니까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근데 말로 해서 어차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럴 때 하는 거는 개인 프로젝트나 토이 프로젝트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거밖에 없죠. 프로젝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주니어 분들한테 학교에서 배운 것도 많이 물어봐요. 그쵸. 컴과인 경우는 특히 더 그러는데 그렇네. 그거를 정확하게 다 답변을 하면 이 사람은 전 되게 좋게 봐요. 그쵸. 그런 사람은 최고지 사실. 맞아요. 저희도 이제 약간 그런 유의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언어에 종속되지 않고 학교를 제대로 배웠으면 컴공에서 이 정도는 답변해야 된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답변 못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은근히. 근데 그거를 진짜 깔끔하게 답변하는 친구들 보면 잘해. 그냥 그렇죠. 다른 잘하다. 개념이 딱 다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풍토가 요상하게 간 것 같아요. 뭔가 뭐 프로젝트 꼭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만 너무 강조를 하니까 그쵸. 오히려 학과에서 배웠던 걸 외우고 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준비를 전혀 안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것도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골고루 봐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보니까 네. 다 잘해야지. 뭐 학교 막 졸업한 사람은 학교 거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맞아요. 개인 맞아요. 프로젝트를 맞아요. 물어볼 것도 없는데 그 와중에 개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보통 팀플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했는지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 할 팀플은 때. 약간 좀 요즘에 저희는 좀 애매하고 뭘 했는지 애매하니까 학교에서 다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좀 좋게 보는 거는 학생들 해커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몇 개, 지금도 벌써 저희 회사도 2개 지원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좋아지니까 해커톤이 엄청 생겼어. 또 우리가 모르는 직장인들이 모르는 대학생들이 하는 해커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런 데에서 이제 쌓은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서로 배우고 학생들은 그러니까 평소에 학교 공부하다가 그런 데 나가서 서로 배우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배우고 이런 경험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알고리즘 테스트 하시나요?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도 없어요. 네. 근데 그것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알고리즘 테스트를 너무 안 하니까 네. 너무
너무 기초가 없는 것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경력에 비해서 너무 기초가 며칠 없는 전에 스택 오버플로우 네. 개발자 설문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피즈버즈 테스트인가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것 같진 않은데 그냥 그 3 박수 치는 거 있잖아요. 네. 3일 때 박수 치고 10일 때 뭐 하고 그런 거를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라. 그 정도만 369 해도 같은 369. 거.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걸러진다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럴 것 같은데. DHH가 한마디 했잖아요. 나 화이트보드 알고리즘 코딩 시키면 못한다고. 그 레일즈 만든 DHH가.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알고리즘보다는 저는 어차피 회사에서는 알고리즘 풀 일 없어요. 진짜 문제 해결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간단한 과제 내주는 경우 많아요. 뭐 게시판 아까 뭐 게시판이든지 아니면 요즘은 앱 API, 개발자면 네. 앱 개발자로 뭐 플리커 포토 앱 만들어봐라 뭐 이런 경우. 왜냐면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 안에 이 사람이 코드 짜는 스타일들이 들어있어요. 알고리즘도 살짝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 과제에 대한 약간 보상 같은 거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분도 어쨌든 일하면서 그걸 만드는 네, 시간이 일했으니까. 있잖아요. 아, 네. 그것도 그렇겠네요. 저는 알고리즘 쪽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회가 다음에 또 되면, 네. 다음에 이야기하는 뭔가 걸로. 기회가 있겠죠 언젠가. 네. 네, 알고리즘 왜 필요한가? 오얌얌. 꼭 그런 거 그렇게 거창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배운 거를 못 끄집어내는 거지.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뭐든 배우면 다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API 작성이나 이런 것도 다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녹아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거라고 못 끄집어내는 거죠 사실은. 그냥 단어를 말 못한 네. 디자인 패턴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네. 디자인 패턴이라고 말 못하는 네. 경우도 네,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이 훨씬 가깝다고 생각해서 배우는 건 중요하고 테스트 한다면 그러니까 보강을 할 필요는 있는데 알고리즘만 뭐 알고리즘 그렇죠. 문제는 5개 낸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네, 네. 한두 개 정도는 내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있으면 뭐 어느 정도 걸러지는 저희 요즘에 그 프로그래머스라고 네. 사이트 이용해서 채용도 받고 하는데 거기는 코딩이 기본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세 문제. 그러니까 저희도 거의 안 보는데 그냥 풀긴 풀었으니까 이제 점수가 거기 상위 몇 %인지 나와요. 네. 그 지원자들 중에. 네. 그냥 참고용으로 음. 이 사람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알고리즘 점수가 높아. 아마 이렇게 한 번 다시 보고 이 사람 자바 개발자라는데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풀었어. 왜 그러는지도 궁금한데 물어보면 이제 그런 걸 답변하는 와중에 또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저희도 이번에 프로그래머스 썼는데 네. 누가 코드를 베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거 다 보세요? 저는 이거 그걸 보시는구나. 보는 편이니까. 네. 근데 베꼈더라고요. 두 명이 같은 문제를 아 그래요? 같은 문제 어떻게 똑같이 보지? 풀어서. 근데 이게 보면 대충 외워지잖아요. 이런 그래요? 스타일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100명이라고 네. 100명은 다 보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서 볼 사람만 보니까 네.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정도는 신뢰도가 봐야 뚝 되겠네. 떨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는 우리도 네. 봐서 베낀 건지 아닌지 정도는 네, 그거는 알아내야 되겠다는 판단은 생각은 필요한 것 하는데. 같아요. 그렇네. 그래서 소수보하는 문제였는데 진짜 특이하게 풀었어요. 보통 잘 안 쓰는 방법인데 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거야. 음. 근데 그렇게 2명인가 3명인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변수명도 똑같고 와. 모든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대박이네.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은 사이트를 참고해서 베껴왔거나 서로 그럴 친구거나 둘 중 네.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같은 기업에 지원하지 말아야지. 프로그램에서 이걸 그게- 모아서 하는 그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그걸 안 볼 줄 알았나 보죠. 네. 통과하면 되면 점수만 네. 본다라고 네. 생각하면 이제 생각할 그럴 수 수 있는 있지. 거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경우 있죠. 이제 정말 모여가지고 PC방에 모여가지고 네. 같이 쭈르륵 PC방에서요? PC방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스터디룸 그래도 하나, 카페? 예, 스터디룸 네, 빌려서 토즈 같은 데 빌려가지고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PC방에서도 할 수는 있겠구나. 네. 그렇네요. 네. 생각도 못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1시간 40분이나 네. 되게 오래 했어요. 했네요. 오늘 아주 나중에 또 감사합니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